그럼 언제? 이게 며칠 있어요. 며칠. 팩스 쓰구나. 나 누군가 했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TV입니다. 다 끝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밤 꼴딱 새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 안 자고 여기서 꼴딱 새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네. 아니, 5천만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걸 알려야지. 아는 내용을 결정.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문수정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아니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까 통화 출발하기 전에 예. 아 오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잘 먹으니까. 우리도 꼭 빡셌습니다. 고생했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새가지고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변호사님들 얘기 못 듣겠네. 네,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야 됩니까 이제는? 가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시면 변호사님은 지금 안 나오시네. 나올 건데요. 나오시면 보고. 얘기 좀. 예. 지금 수성표 받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업표 끝났고요.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나오시면 같이 하시죠. 같이 하죠. 변호사님 나오시죠. 아니,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미, 요거는, 언론에 나가면 안 되니까 진짜 나가면 안 끝이나 볼게요. 이것도 나가지 말아요. 내보내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변호사님하고 문재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해요. 이거 나중에 대표, 아직까지 그 미확정되기 있어가지고, 한 400, 2, 300표 이렇게, 법관이 이렇게 정리를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표를 빼야 되고, 하여튼 오늘 확정된 숫자가 있어요. 확정된 숫자가 있는데, 5만 대 한 5만이잖아요. 대충. 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7자리 전부 확인했다. 뭐,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전히 관외 사전 투표지는 재검증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라고 지금,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의원의 메시지에다가 또 올려 체크한 점이시죠. 그 저기 대상은 그 내용 전체를 지금 뭐 이렇게 조금씩 알리다 보니까 잘못 왜곡된 경우도 있고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 아직 확정이 안 된 표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의를 다 표들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가져가서 판정을 하겠다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직 미확정이니까 지금 말씀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해서.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만. 그러면 이제 몇 시쯤 끝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끝났어요. 끝나면 나오시면 끝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관외 사전 투표는 다시 봉인을 해서 재검표 뭐냐면 그 봉투 있잖아요. 봉투. 봉투하고 이걸 비교를 안 했거든요. 오늘 막 밤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그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의논해야 될 거지만 뭐 특별히 더 할 게 있다.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셨고요. 네. 지금 일은 나오시진 않나요? 나오실 분 나오실 건데 여기 기진 맥힌 하고 나와요. 맞습니다. 그냥 오래 어차피 가야죠. 제가 말씀드린 나오시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대표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샤이로 부정선거 재검토 1차 개표가 일차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 대표 유기의님이 재판에 함께하신 유기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옆으로 해서 찍어야 돼요. 아 이거는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아닙니다. 대표 그래서 종료됐고요. 네네. 제가 알다시피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 무효 재판이에요. 선거 무효. 네. 우리는 선거 무효를 다투고 있지. 네. 뭐 몇천 표 따지고 관심 없어요. 네. 알고 계십니다. 네. 저는 선거 무효. 100표, 200표 아무 관심 없다. 네. 선거는 무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는 계속 주장할 계속 주장할 거고요. 네. 아직도 우리 할 게 많다. 네. 선거부도 싹 다 해야 되고. 아직 많이 남았다. 갈 길이 멀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맞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아니, 이거는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예. 이 선거 재판 무선거 무효 소송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네. 그죠? 우리 마음에 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 300놈들 네. 뽑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가서 네.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의 저기 표가 없더라. 네. 조작이다. 사기다. 제가 네. 저기에 제 표가 없더라. 네. 물론 인생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사기다. 사기다. 그러나 국민의 표도 없더라. 그래서 아직 밝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리고 네. 지금 뭐 표 가지고 이렇게 이 뭐 누구 1번 몇 표, 2번 몇 표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네. 네. 왜냐면 싹 다 뒤집을 거니까. 수많은 자, 우리는 무효 아마 오늘 국회 해산해야 오늘 됩니다. 표를 셌던 법관들도 네. 이 표가 진짜인가 레알인가 네. 오늘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네. 표가 진짜였던가 네. 자신들도 네.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원래 자빠질 겁니다. 원래 자빠질 것입니다. 네. 제가 왜 웃는지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알 겁니다. 예. 아이고, 훌륭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미. 변호사님들 나오면 이제 네. 편안하게 네. 우리는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저 고생은 하셨고 네. 저기 네. 저희 지금 오늘 밤새셨죠? 네. 이 고생한 거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 거의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나머지 분들 지금 먼저 가실 분들 다 이미 가셨고요. 네. 아마 유성수, 네. 문수정 네. 차 가지고 아마 여기 차에 주차해놨을 것 같은데 똑바로 해라. 아마 가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시세요. 차 가실 때 어디로 가시는 전철역 전을 실어서 네. 유선수 변호사. 여기 이제 박세호로 또 잠시 나올 것 같아요. 박세호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의상 나와야지. 차 TV 나오는 걸 중요하지. 저거 차 들어가야 돼. 그냥 가셨네? 아니 안 갔어. 안 갔어요? 오실 것 같아. 아, 백스스님. 다 나오고 싶으니까. 자, 대표 종료됐습니다. 대표 종료. 재검표 종료. 아, 나오시는구나. 공수한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 진실은 승리한다. 국회 해산하라. 아, 이쪽으로 오셔야 한다니까. 차 온다니까. 차 와요. 국회
아니 이쪽으로 보고 하세요.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일단 다 들고 가서. 잠깐만. 몽둥이를 들어 이게 몽둥이를. 저쪽으로. 아니 저기 글씨 있는데 너 법원이라고 써 있는데. 예예예 잠깐만요. 예예.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잘생기다. 국토부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일단 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군지 아시니까 네. 당사자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가셨습니까? 나오십니까?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죠. 네, 그리고 또 뭐 네, 네. 상관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재검표 기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뭔가 그 약속을 하고 지키고자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쌓아온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다. 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아스팔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본인들이 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호도하는, 그리고 또 그거를 미화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국민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도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뭐 소송 대리인들이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속이면 안 되고 속이면은 속이는 대로 저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만약에 법정 안에서 창피한 짓을 했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십시오. 밖에서 한 얘기가 다르고 안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다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네. 누가 했는지 그 말씀. 아니 뭐 그거 한번 들으시고 뭐 본인들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본인들께서 잘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사실과 네. 다르면 저는 저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민대위원님,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예.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거의 뭐 밤새도록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함께 해주실 줄 몰랐고. 예. 나중에 당하셨습니다. 저희보다 변호사님들이 더 아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시작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소송 대리인단이 뭉쳐야 된다라는 이유로 네. 그런 말로 참아오고 감내해 오던 것들이 있죠. 물론 뭐 저를 감내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희생하셨어요. 맞습니다. 누구 뭐 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네. 이후에 뭐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소송대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저도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동안 뭐 할 말이 없었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뭐 우리가 뭐 싸우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고 네. 크게 보면은 거짓하고 위선하고 싸운 겁니다. 네.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고 법정 밖에서 하는 말하고 법정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도 부정을 안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 이익을 보고도 희생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희생을 한 사람을 이익을 봤다라고 매도한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스팔트가 왜 그렇게 계속 희생의 장으로 남았습니까? 그동안 다 아시죠? 네.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지. 고생하셨습니다. 관계들 고생하셨고 그 안에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들 볼 때는 이 프린트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인쇄가 됐다는 그 의심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붙은 투표용지 한두 개 나온 것 가지고 우리들이 놀랐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수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무려 294표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개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제 뒤바뀐 그 상황을 보면 뭐 200여 표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둘 사이에 저와 정일영 후보 사이의 그 표 차이가 원래 2893표 4표에서 2614표로 280표 가량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투표구에서 294표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큰 그 몫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입증 방법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입증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이 가미된 포함된 검증 방법이 이제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것에 우리 그 선거 역사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형태로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재검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14개월 만에 결국은 이뤄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디지털 파일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지난 4월 15일 날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향후 변호인단과의 좀 더 깊숙한 논의를 통해서 법정 투쟁 여부를 우리가 이제 더욱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 변호인단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있었던 뭐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취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바로잡고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이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벌써 14개월 동안을 함께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머리를 짜내고 하다 보면 여러가지 뭐 사소한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무효표로 나온 294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294장에는 제 표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 상대편 후보의 표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감을 해서 이제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인주가 완전히 번져나가서 아니면 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이 있는데도 이 도저히 알아볼 수 있는 빨간 점이 찍혀 있었던 것, 이런 것이 무효 판정을 이제 받아낸 거고요.
여러분 그 사전 투표는 프린터를 통해서 각각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양쪽 옆에 그 여백이 차이가 있는 것, 이거는 이제 0.5cm를 넘으면 불법 규격에서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법 투표용지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이제 까맣게 나와야 되는 게 까맣게 나오지 않고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파란색, 삼원색을 이용한 글씨들이 이제 나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은 인쇄 그 전문가의 말을 빌면 이 인쇄가 프린트를 쏘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로 그 쏘는 인쇄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그 인쇄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질이라든가 종이의 질, 또 인쇄 방법, 또 종이의 상태,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너무나 이제 이게 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주 빳빳한 종이들, 인쇄를 해서 자른 것 같은 그런 종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르면 이 종이가 잘려가지고 남은 이 찌꺼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찢겨 있는 거, 이건 이제 좀 크게 한 거지만 작게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자르다가 보면 밀려가지고 이게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 풀도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 거는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이 인쇄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름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퍼런 게 같이 찍혀 있는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것이 실제로 프린터로 나온 사전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미리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QR코드를 부여한 그런 인쇄용지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간할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면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같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민경 전 앵커님께서도 9시 뉴스까지 앵커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1년 2개월 3개월 동안 함께 투쟁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보도를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를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이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합니다. 입법사법 행정에 의한 권력의 제4부고, 언론의 의무는 여러분과 같이 그 권력을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쨍쨍하게 서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포기한다면은 그들이 그 언론인이라고 그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자성,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 네네. 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시고 또 저 질문 있으신 질문도 해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채택된 거하고요, 또 감정 채택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거 채택, 감정 채택된 일단 이제 저희들이 사전 투표지가 거의 다 이게 뭔가 진정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보자마자 놀랬거든요. 투표함을 개봉하자마자 좀 너무너무 놀랬고요. 우리가 왜 다니면서 이 각 투표구마다 보존처분할 때 왜 이렇게 신권같이 다발된 그런 투표지가 전부 다 특히 우리 민경욱 의원님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지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 종일 개봉한 모든 절차에 시간이 너무 급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일단은 관외 투표지라도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관외 투표지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보관했는데 그리고 한편은 저희 이제 이상한 투표지 전혀 손타지 않은 그러니까 접혀지지 않고 누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투표한 걸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만 샘플로 아주 각 공마다 한 10장씩 뽑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법원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린 감정을 해서 그게 가짜라고 드러나면 그거는 샘플이기는 하지만 전체 투표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국가기관이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조직과를 상대로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 맞서서 이렇게 여지껏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변호인들이 전부 또 다시 한번 수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소송에 임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취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 낙선시킨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우리 민경욱 의원님 낙선시킨 이 부정선거,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에 계시지만 계속 마리코파 카운티에 재검표를 팔로우해 오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이 미국은 됐죠. 봤더니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첫 예비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2달 동안 210만 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제 기억이 맞다면 4천여 개의 서로 다른 투표 양식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기표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접은 종이의 접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밀 조사했을 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정밀 조사를 이제 한다면 이 잘못된 선거 양상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나 하루 몇 시간 만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존 절차가 된 것은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서 사전 선거,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외입니까? 관외만 일단 사전 관외 투표지를 보존 신청을 했고요. 다음에 관외 투표 용지를 담았던 봉투들도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추출된 지금 12만여 표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4월 15일 날 찍은 디지털 이미지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방법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태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4.15 당시 이미지라고 피고가 제출한 것, 물론 원본성 확인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과 어제 그 이미지 추출을 통해서 그 형성된 것과 사이에 원래는 비교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비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감정 기일을 잡아서 해줄 것을 약속하고 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감정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감정을 위해서 오늘 약 180여 건의 실물 투표지를 가져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감정과 같은 절차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원고 측에서 여러 가지 감정 신청,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적극 그러한 증거조사에 임할 뜻은 분명히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재검표 절차를 통해서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인쇄된 부정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사진 증거일 수 있는 투표지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민 의원님과 권 변호사님, 저희들은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것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정 목적물 5호, 감정 목적물 5호라는 이름으로 파란 봉투에 보존되어서 법원으로 지금 가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겠고요.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재검표를 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진일 텐데요. 아마 인쇄를 하는 와중에 실수가 벌어졌을 거라고 종이 인쇄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롤에 묻어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그런 용어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뒷 배경이 약간 청록색인, 인쇄하는데 흔히 나타나는 그것이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의 아래 부분 한 겹쳐서 5분의 1 정도 물려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한 장씩 떨어져 나오는 사전투표지 발급해서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정선거,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왜 저 함에 들어가서 개표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 장의 이 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녹색이 묻어나는 글자에 그러한 투표지가 그건 수십 장 이상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인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단면이 너덜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부분도 인쇄의 정황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인쇄를 통한 사전투표지의 투입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정한 우편투표와 결합되었을 양상이 큽니다. 그 부분의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격차로 나와 있는 그 표수를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 전체를 함께 투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민경욱이라고 있으면 민경에 이제 기역자 있는 요 가로 획이 까맣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파랗게 된다든가 노랗게 됐다든가 빨간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쇄업자 그분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린 먹으로 된 까만색으로 이제 프린트를 할 때는 검은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삼원색을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까만색이 까만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빨간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올바른 선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프린터로 된 걸 몽땅 치우고 인쇄한 것으로 대체한 그런 선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개표 결과, 재검표 결과 언론에 공개됩니까? 그거는 여기 다 취재를 해서 제가 보도하지 않아도 기자라면 가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이 해상도가 굉장히 저해상도라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해상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수백 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인쇄를 하면 프린터를 하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90도로 딱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쇄를 할 때 눌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점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받아주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다면 그것이 인쇄냐 프린터로 프린팅한 것이냐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자기가 40년 동안 인쇄를 한 인쇄업자로서 이거는 눌려서 이게 자르게 되면 수백 페이지짜리를 자르게 되면 눌리는 바람에 나온 현상이라 노이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분류기라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 조에 속해서 거기다 한 대의 분류기를 가지고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오류가 매번 넣을 때마다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쪽에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기계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를 개수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펭귄은 젖이 나오지 않아요. 조류니까. 그래서 알을 낳고 한 짝이 암컷이 낳고 부화를 하기 위해서 있으면 수컷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다 많이 넣고 와서 토해서 그걸 먹여야 됩니다. 수컷이 그러면 암컷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아장아장 그 얼음판 위를 걷고 결국은 바다가 나오는 그 절벽에 오르게 되면 수백 마리의 펭귄이 있지만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남극의 바다가 차갑고 무섭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범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한 마리가 뛰어내리게 됩니다. 뛰어내리는 펭귄은 잡아먹힐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얼음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이렇게 냅니다.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펭귄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20군데 혹은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한 한 20여 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나갈 뻔했던 2명의 의원들은 그 용기가 없었는지, 확신이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기술이 없었는지, 변호인이 부족했는지 그걸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뛰어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깔아보면 그렇지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뛰어내렸으니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함께 뛰어내리기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요. 예, 지금 사실상 드러나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서 지금 이 재검표의 주심을 맡고 계시는 천 대법관님이 민경 의원님이 좀 앞전에도 페이스북에 밝혔지만은 나름 청렴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재판에 임해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 네. 대법관은 네네. 제가 재판에서 네. 두어 분 판사분을 만나 뵀습니다. 판사분들은 다들 훌륭하십니다만은 네. 대법관에 오를 만한 그 인격과 수양이 된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픈된 마음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네. 이번에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인상 쓰지 않고 서로서 부드럽게 이번 재판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원고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원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구조차도 원본을 못 받고 이민 파일도 원본의 존재 조차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원본을 확인 못한 이런 선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돕고 하나님이 돕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나가니까 계속 믿음으로 좀 지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태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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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 아유, 얼마나 피곤해. 우리도 앉아서. 아니 검증도 안 했는데 언론에 소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류한 것들을 들어오는 것을 이사로해서 다시 계산하다 이하라고 판단하나요? 그래서 필수를 나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확정이 아닙니다. 무효표가 나오는 게 무더기 무효표가 확정이 아니에요. 294점. 그건 확정된 거고 나머지 더 많은 남은 숫자에 그거는 이상한 이제 표들은 우리가 이익 계획에서 이제 감정해가지고 오히려 무엇보다도 QR코드 쓴 투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라서 그건 다 무효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관위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QR코드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막대 모양의 기호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QR코드를 가지고 계속 투표제 인쇄하고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라서 법 위반한 거는 무효로 돌리라면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 투표지가 이 진위를 너무너무 전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보고 왜냐면 전혀 손을 안 타는 그런 투표지인데 전부 다 그런 정도가 심지어
전문가들이 목표가 이 과연 진짜로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쇄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검증해야 그러면은 얘기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호선님이라고 그때는 아침에 근데 이 감정이 오염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뭐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러면 웬만하면 그 정도는 어려운 감정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조지폐 감별 기술도 있는데 한 번으로 시간이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미지 원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본만 가지고 하는 게 이 원본 다 내놨는데 우리는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애초에 검증이 안 되는 선거 전혀 검증이 돼서 검증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대법관이 그걸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인 주장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너무 많은 자료들을 수백 박스, 수십 박스, 수백 박스 자료들을 다 봐야 되는데 하루를 딱 정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뭐 개수하고 이러느라고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핵심되는 거라도 보관해놓고 추후에 계속 멈추면 일정은 지금 다음 일정을 잡혀 있는 상태죠. 이번 수요일까지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을 하기로 그러니까 날짜는 결정된 게 아니고 조금 최근에서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한테서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증거를 갖다 놓고 끝까지 현물을 우리가 봤거든요. 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들, 뭐 공개된 명부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확정된 건 294장의 무더기 UFO 네. 이거는 한 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이죠. 정말 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확정된 건 그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 용지하고 본투표 용지하고 합쳐져서 인쇄돼서 나온 거. 그거는 특별하게 잘못된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거고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걸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 근데 그 확인한 게 어떠한 영향을 아니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다든가. 그걸 이제 감정을 받아들이는. 네. 근데 그 사진이 그 현장 사진을 못 찍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검증하는 자료를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뭐 바꾸지 못하죠. 이미지 파일 다 써놨고 많은 사람들 받고 그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지 파일을 떠났어요. 그러면 개인이 찍을 필요는 없이 전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전체 이미지 페이지 다 떠놓고 근데 이제 그거는 해상도가 좀 떨어질까 그게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네요. 이런 부분 질문을 그러면 또 빨리 다음 재판을 열어달라고 또 저희들은 국민들은 또 대법원에 가서 시위를 또 해야 되나요? 이제 감정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법률가들도 변호사들도 이 검증 기일이 워낙 큰 거라서 우리가 조금은 미리 이렇게 잘 조직되지 못한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한번 부딪혔으니까 법이 넘었거든요. 또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와서 큰 힘이 돼줬어요. 다들 그냥 자기 역할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거기서 뭐 현장에서 노수정 변호사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됐나요? 밖에서 그러면 다 도움이 돼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가요? 아 들려요? 여기 감정 제 목소리도 들으셨나요?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팀은 힘을 보태주시고 워낙 고도가 좋은 싸움도 외로운 싸움이고 워낙 누가 전체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또 이기려고 있고 왜냐면 진실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부인을 못 할 거예요. 못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단고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좀 그래도 좀 예상으로 너무 피곤하실 텐데 좀 뭐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침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분이 많은 여러 가지 지적과 발견과 기여를 했고, 예, 향후로도 이제 여러 인쇄 전문가분들의 또 동의 전문가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중요한 거라서 지금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되는 투표 용지하고 인쇄 용지가 재질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달라야죠.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프린트되는 용지고 이거는 인쇄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데 지금은 너무나 이 재질도 같고 너무 흡사해서 이 사전 투표지가 인쇄되어서 부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향후 변호사님 보실 적에 향후 아무래도 어떻게 물론 뭐 법적인 자격이지만 추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론 언론이 지금 이 재검표의 결과를 좋게 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여 노력해왔던 것을 또 폄하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취급하고 또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검증을 요구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정신없는 사람 혹은 비웃고 이렇게 되기가 13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진실을 추구하고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남을지라도 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주 더욱 각오를 좀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번 재검표를 통해서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 목적률 5호라는 정말 그런 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게 밑에 인쇄로 찍힌 QR 있는 사전투표지.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 단계 더 많은 발판을 딛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도를 빨리 가려고 해서는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어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간직하고 너무 급하게 가려 해서는 오히려 넘어지고 못 가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가야 된다. 심지어는 대법원도 그걸 열어놓고 있다. 그 과정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게 또 거의 끝나는 거 뭐 비판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변호인단에서 일단 대국민 향해서 오늘 하루 뭐 다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홍보나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나를 대비해 주십니다. 네네, 앞으로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들고 오지는 못했지만 향후 꾸준히 홍보해가고 소통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마지막으로요.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한 가지만 가장 의심을 품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쇄된 부정투표지가 투입되었을 우려 그것이 이번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끝나야 끝난 거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 선거 지금 20시간 정도 됐죠. 어제 아침부터 20시간 정도 됐죠. 20시간 넘었습니까? 그동안에 선관위가 대하는 임하는 뭐랄까 가장 중립성으로 가장 공정하게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될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그동안에 보는 관점, 우리 변호사님 볼 적에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 볼 관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선관위는 어제 아침부터 오늘까지의 변화보다는 어제 이전과 어제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전의 대법원도 재판부가 달랐고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재판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열린 마음으로 증거조사의 의지가 강했고 그러니까 그 선관위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너무 세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한편으로는 뭐 거기에 재판부에 아주 좀 순응하는 형태로 들어갔고 다만 요번에 이제 QR 같은 부분이 저희들 뜻대로 반박 이렇게 돌파구가 안 열리니까 이제 오늘 아침 되어서는 너무 원고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향후에는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그 부분 조금 참작해달라 합리적인 범위로 그런 말을 남겼지만 뭐 큰 대세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기다리. 한 가지만 지금 혹시 지금 변호인단이 4분이 있지 않냐 이러면 적어놓으면 하겠습니다. 네네. 변호인단이 네, 4분이 있지 않느냐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많죠. 네, 지금 10분 정도. 오늘 들어가신 분은 저기 선임계 위임장 내고 들어가시는 분 너무 많았습니다. 10명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혜님 기다리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지금 식사 가신다고 밤새 24시간 내떡새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저기 전철 갈 때 그래서 수인사? 수인사? 어쨌든 지금 1호선 타러 갈 거거든요. 어디 가시나요? 전철역까지 가는 집이 어디예요? 집 서울 명동. 어머니 어디로 갈 겁니까? 저기서 515번 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쓰냐면요, 사무국장, 원사무국장에 서랍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버스 타고 그 말이 저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거 타면 되네. 근데 그 새로 온 사람, 안녕히 가세요. 있잖아요. 새로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시원. 그거 보관이 엉망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보고 확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이미지를 다 봤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왜 QR코드만 보자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을까? 먼저 이제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관위는 QR코드만 확인하는 것에는 오케이를 했어요, 결국. 선관위가 왜 오케이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상의 단계는 절대 거부를 했습니다. QR코드 확인하고, 도장 위치 확인하고, 도장 몇 번 찍었는지 확인하고, 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확인하겠다. 절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았으나 이때까지 1년을 끌었는데, 자 그러면은 선관위는 QR코드가 읽고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강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놈들이 제가 언론에 바꿔서 얘기할까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선관위와 법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언론하고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오늘 찾아냈어요. 네.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잘된 거 얘기하고 제대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숫자 발표 나왔어요. 아까 나왔죠? 숫자만 보면은 언론에서는 그거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것만 듣는 일반 국민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었는데 부정선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많은 증거들의 내용을 보도를 안 할 뿐더러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촬영을 금지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기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기자들이 10명 정도 와 있었고, 카메라는 동시에 촬영 카메라가 3대가 돌고 있었고, 촬영 기자도 2명이 왔었습니다. 최소한 5개 언론에서 왔어요.
과정을 촬영을 절대 못했습니다. 잠깐 다시 지금 그 QR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관위는 QR코드까지는 허락하겠지만 그 이상의 단계, 서버 검증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버 같이 해보겠다, 동시에 보겠다. 그것까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물론 안 들어줄 걸 예상을 했지만 또 몇 억 얘기하겠죠. 그래도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단계 QR코드만 보겠다고 얘기했고, 그 QR코드 검증 내용은 아마 선관위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느냐? QR코드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 대조를 했던 선관위가 사본으로 얘기를 했던 그 사본의 원본성이, 동질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됐어야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4.15 때에 도장과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판독한 도장과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맞죠? 자, 그러면 이 도장이 다 맞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진짜 원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다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보는 데서 체크를 했으니까요. 제가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캔하는 척하고 사실은 몰래 파일 숨겨놨다가 가져올 것까지도 체크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쪽 부분에 대한 속일 것까지도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거는 도저히 속이기가 어려워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쪽 거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싹 맞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미 표를 어떻게든 빼서 싹 스캔을 했던 거 아니면 거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참고해서 싹 스캔을 했던지 거기에 맞는 QR코드를 참고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디지털 검증을 거듭했거든요. 이걸 얘기를 좀 했어요.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까지 이때까지 서버 검증과 QR코드를 포함한 이미지 대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걸 정말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놀라운 그 투표지의 원본의 실물 투표지에 대한 그 조작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을 못하게 한 이유는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뿜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투표지가 100장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98장이 나오고 2장이 나왔어요. 그럼 또 98장이 또 나오고 또 이쪽이 2장이 나와요. 이게 선관위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적절한 해명이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한 칸에서 나오는 거는 100장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적재함에 한 칸에 100장이 나오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98장이 나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데 60장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선관위는 해명을 합니다. 중간에 100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연속된 걸로 나오는 100장이 채워지지만 100장만 넣었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나고 빼서 100장이 안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할 때는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어서 계속 그 오류가 누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거 선관위 측의 답변을 일일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기를 적재함 하나에 100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루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고칠 수 없느냐? 고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 적재함에는 100장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8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숫자가 나왔다? 이게 그러면은 개표 현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100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 그 100장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를 지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촬영하는 과정에 그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실제 개표 현장에서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사진 카메라 들고 유튜브 찍듯이 다 찍고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게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100장을 넣으면 이게 100장이 그때 그 당시에 100장이 다 2번표로 1번표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100장이 다 2번표로 가야 되잖아요. 1번표로는 그대로 잘 들어가다가 2번표로는 이상하게 토해내요. 다시 검사하라고 토해냅니다. 얼마나 토해냈는지 아세요?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 한 20장 토해낼 때도 있고요. 대체로 한 10몇 장 토해냅니다. 15장, 12장 토해내요. 물론 토해내는 것이 에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한 번 토해냈죠? 대법원이 토해낸 거를 다시 넣었어요. 자, 한 뭐 15장 나왔다 쳐요. 토해낸 거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번엔 잘 돼야 되잖아요. 조금 펼쳐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또 토해내요. 한 10장 다시. 또 토해내요. 한 8장 토해내요. 또 토해내요. 4장 토해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일 많이 본 게 제가 8번이었어요. 아, 대박. 이런 식으로 투표지 분류를 끝까지 갔습니까? 볼 시간이 없죠. 오빠는 앞에서 다른 아, 그것들이 가야지. 자, 근데 그걸 유튜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찍었다. 네.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좀 제 얘기가 길다고 생각될 수도 아니요, 있는데 예. 시간 되시는 분은 들으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간에 오류가 나서 정지가 됩니다. 완전히 정지. 네. 근데 정지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전체가 다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이어서 쭈루루루루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다가 중간에 다 멈춰요. 네. 최대 5장, 6장이 동시에 멈춥니다. 어떤 데 7장 멈추고 다 멈추면은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돼서 절로 들어가는 건지 확인이 아직 안 된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빼가지고 이게 판단이 된 건지 아닌지 대조를 눈으로 일일이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눈 크게 뜨고 도장의 각도 같은 걸 보게 됩니다. 네. 투표관리관 도장을 봐요. 네. 투표관리관 도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도장을 보고 판별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장 판독해죠. 2장 판독하죠. 3장 판독하죠. 그동안 투표지 분리기 멈추는 거예요, 지금. 또 판독하죠. 그리고 또 판독하는 건 또 안 들어간 게 있어. 그러면 판독해서 적재하면 넣는 게 아니라 판독해서 다시 빼내요. 토해내는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왔어, 전화. 저기들 네. 맨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4대 갖다 놓고 하다가 2대, 처음엔 2대. 아, 2대 하다가 4대 하다가 6대로 늘린 건가요?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나서 5대를 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수개표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투표지 분류기 2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냥 시연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강하게 그거는 이제 이미지 대조 검증은 아닙니다. 그보다 한참 낮은 단계에 QR코드 기본 확인만 하는 거였는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근데 QR코드 검증을 하면 이미지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금방 가져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꼭 해야 되겠어요. 오늘 지난 재판이 4.15 때 공교롭게도 4월 15일 재판했잖아요. 네. 4월 15일 재판할 때 결국 우리는 결국 그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를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성관이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성관이가 이미지 안 가져왔어요. 처음에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고. 물론 원본도 안 가져왔고 4번도 안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사정상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 내가 새끼들. 라는 식으로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관이 지난 재판의 결과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근데 그 난리가 났어요.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는 중립인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네. 물어봤어요. 네. 답변을 못합니다. 없어요. 이미 안 가져.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고 올 생각도 없었고 오늘 애초에 이미지 검증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 네, 맞아요. 한 생각이 그럼 없었어요, 무슨 검증을 하냐? 예. 수개표.
투표지 굴리기 돌릴 생각도 아니었어요. 수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떠나고요. 또 다시 돌아오면은 투표지 굴리기가 중간에 걸리면은 일일이 한 7장 정도를 뽑아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멈춰야 될 만큼 엄청나게 오류가 많은 기기라는 것을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근데 모두 알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립니까? 사진을 찍던지 비디오를 찍어야 되잖아요. 못 찍은 거예요. 못 찍게 했어요. 못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좀 그러면 찍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허가했어요. 잠깐 동안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시간부터는 촬영 금지. 대신 한 명만 찍어라. 대표 변호사 지정할 때 한 명만 찍어라.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몇 장을 찍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결국은 못 찍게 했습니다. 결론은 못 찍는 거였어요. 못 찍는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된 돌아가는 거, 중요한 증거들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진행하는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개표고 확인한 수 개표를 검증을 하는 거고 감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숫자 세기 좀 바쁘니까. 근데 그게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검증을 안 하면 못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촬영을 거부가 당했는데 중요하게 찾은 5개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투표지가 투표지 옆에 풀이 붙어 있습니다. 풀이 붙어 있었어요. 풀이 이렇게 붙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여러분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뜯어붙이면 떼죠? 이렇게 한 장씩 메모지 떼듯이 떼는 거, 포스트잇 말고요. 떼면은 위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 어떤 접착제가 붙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투표지에 접착제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져서 마치 눌려서 퍼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가운데. 네, 퍼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지에 종이가 이렇게 얇게 잘렸는데 떨어져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실밥 나오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찢었을 때 남아있는 것처럼. 네, 단면할 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 후보자 투표용지, 지역구 용지에 밑에 프린트가 덧대서 나왔어요. 인쇄가 덧대서 나왔는데 비례대표 용지 파란색이 더 추가로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옆에 풀이 붙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인쇄 전문가가 이 풀을 떼가지고 가면은 인쇄소에서 쓰는 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걸 잡아당기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저걸 그 참관인이니까 잡으면 안 돼요. 내 거 지금 영상 꺼지냐? 이거 왜 꺼지지? 아니, 뭐 얘기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거예요. 이게 많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잘라내려면, 만약에 인쇄소에서 만든 거라면 칼로 날카로운 칼 한 번에 쫙 자르는 거예요. 제가 인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쫙 자를 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방법 중에 옆에 접착제를 바른답니다.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쫙 자르면 쫙 잘라져요. 그게 쓰는 접착제.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 거는 그 중간에 뭔가 쫙 퍼진 듯한 건데 물이 아니에요. 접착제예요. 접착제가 이게 눌려서 퍼진데 뭐 인쇄소에서는 뭐 누를 일이 많겠죠. 어떤 식으로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접착제 한 방울 떨어져서 눌러진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삐쳐나온 거. 이렇게 삐쳐나온 거. 이게 왜 삐쳐나왔냐?
이게 100장 단위로 프린트를 해서 짝짝 켜켜이 쌓아가지고 1000장 정도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자르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프린트는 100장씩 했는데 100장을 켜켜이 쌓았더니 100장 중간은 괜찮은데 100장 이 사이에 몇 장씩은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100장 사이에. 그 튀어나온 것들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쫙 자를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빡빡하게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나가죠. 좀 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볼게요. 많이 튀어나왔다. 많이 튀어나와서 끝에 만약에 좀 덜 잘라졌어요. 그럼 많이 튀어나온 게 덜 잘라져서 덜렁덜렁 하겠죠. 근데 약간 얇게 잘 맞추려고 잘 얇게 잘 잘랐는데 한 장 조금 튀어나온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 용지 중에 끝부분이 덜 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쇄하는 거. 롤 용지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롤 용지예요. 아니 그냥 일반 프린터 얘기해 볼게요. A4 용지 프린터 나왔죠? 자, 그럼 이면지 넣는다고 뒤에 다시 넣었어요. 그럼 넣고 프린트하면 인쇄가 된 거에다가 또 인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죠. 프린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롤 용지를 얘기해볼게요. 롤 용지는 이게 돌면서 프린터가 나오죠. 근데 이거 프린터가 잘못됐나 하든 내가 일부러 다시 넣든 아니면 실수로 다시 넣든 롤 용지가 다시 뒤로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없어요. 사전 투표 용지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 용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는 이게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들어갔다가 삐뚤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비례 투표 용지 할 때 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례 투표 용지는 롤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 지역구 투표에다가 사전 투표 지역구 투표에다가 비례 투표 용지가 이렇게 프린터가 이상하게 된 거 있으면 이거 이상하게 프린터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뽑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돼요.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돼요.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 인쇄를 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인쇄 전문가가 얘기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대로 전할게요. 비례 투표 용지를 찍는 곳에서 다른 인쇄 용지를 찍기 위해서 판을 간대요. 근데 판을 실수로 못 갈았어. 찍은 게 남아있어. 비례 투표 용지 찍으면 잉크가 남아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지역구를 찍어요. 실수로 한 장 조금 찍혔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확인했으면 빨리 뺐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거 확인을 못해서 못 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생기냐? 지역구 투표용지를 뽑았는데 그 전에 프린트했던 잉크가 남아서 찍혀 눌려버린 거예요. 대박! 자, 그러면 이 용지가 롤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이 종이를 판단했는데 이 종이가 너무 노란색이래요. 잘 모르겠죠. 전문 용어로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색깔이 다 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판독하기 위해서 그 색깔 부분만 양해를 하고 구하고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오늘 촬영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도장이든 QR코드든 다 안 나오고 색깔만 조금 찍어왔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오늘 그걸 또 조명이라든지 간접적인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말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잠깐만 이 부분 얘기를 해도 되려나?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쟤네 야래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사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예, 맞아요. 언론들이. 왜냐면 우리가 본 불법적인 내용들을 기자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얻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고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원래 우리 편도 아니었는데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언론사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는 언론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거지만 앞으로는 언론사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언론사랑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방법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증거를 우리가 빨리 퍼뜨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야유를 보내거나 이걸 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 기술적인 그 반박을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관이든 법원이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제가 낸 힌트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기자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파고드는 거, 이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 나쁜 것, 이 세상의 부조리 다 파헤쳐서 모든 국민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려주는 게 기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는 데이터만, 자료만 딱 받고 얼른 이거 내보내가지고 빨리 조회수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물론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요. 저도 좀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래서 촬영 못하게 한 겁니다. 저 개새끼들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아니 이 사실을 흥분하지 않고 의원이나 같이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건 다 아니까 아는 것만 해도 한계가 있고요. 알고 있는 것도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이거 그냥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생겼고, 근데 저도 연습하고 된 거고요. 이때까지 이 오늘의 재검표 기자가 잡힌 후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뭔가 방송을 하는데 재검표에 어떤 나는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한 거지만 어떤 작전 노출이라든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성관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까지는 어쨌든 방송을 상당히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방송을 자제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방송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 방송을 하면은 자꾸 막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대신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얘기 안 하고 객관적인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기술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을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안 한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 5가지 증거 중에서 가장 심각한 뒤에 한 3가지 정도는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촬영을 불허했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모셔둔다고 했습니다. 모셔둔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앞에 거 2개도 상당히 큰 거예요. 테이프 이런 것도. 그건 어때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그거 뭐 중재 열람 신청이라고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빨리 신청하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자꾸 막 물어뜯든지 집회를 하든지 그거 가지고 빨리 내놔라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뭐 아니면 공개라도 해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지 않냐. 성관이가 실수를 했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눈으로 보자. 자, 보세요. 성관이에서 그 개표를 하면요, 개표장에 있는 투표용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투표소에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보면은 그거는 비밀 투표 위반이에요. 그래서 천막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촬영 금지인데 사전 촬영 금지를 기표소 안 전체가 아니라 기표소 안에서 도장 찍는 그 부분은 찍지 말라는 거지 전체 촬영 금지가 아닙니다. 사실 선거법상 선관위는 그것도 못 찍게 하죠. 왜냐, 머릿속 파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됐고 그렇게 하자면 끝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투표,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나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오늘 못 주무셨구만요. 그저께도 1시간 잤어요. 고생하셨네요. 일단 그럼 중간에 아까 얘기는 종이 3가지 이야기 중요한 거 그거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하거든요.
종이 인쇄 그런 거 전부 다 기존 그 법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법원요. 그거를 그 말고 다른 얘기 하거든요. 어쨌든 그 법원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못 지게 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거 다음 얘기 뭐였지? 내가 무슨 얘기했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좀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좀 갑자기 생각났어요. 중요한 세 가지가 밝히면은 뭐 제재나 문제나 뭐 향후에 뭐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재검표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 하에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대법원과 선관위 측의 입장에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일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거죠. 어쨌든 대법원 입장에서 오늘 결과는 제대로 잘 돼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될 거고 언론사에서도 다 그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는 부분이 오류라든지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거의 거기에 대한 채택을 이런 거를 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뒤로 미루고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안 한 것도 많고 촬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안 나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고 언론하고 이제 좀 언론보다 더 이런 걸 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는 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재질에 대해서 언제쯤 다음에 언제 확인을 되면 언제쯤이라고? 그거는요 지금 저도 그렇고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요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재검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데 1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선관위와 법원에서 만족스러워할 만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냥 늦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예요. 지금 욕먹으니까. 이때까지 욕먹어왔어요. 자, 근데 앞으로는 저 사람들 욕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언론들이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고요. 근데 저만 본 건 아니니까 함께 들어갔던 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참고 얘기한 겁니다. 뭐 하나라도 얘기하면은 불이익이 될까 걱정하다 참고 얘기한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객관적인 그 선 안에서 웬만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종이 다른 거 다 종이 재질을 검증할 수 있느냐, 거기서 잡아내기 전에는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주도권이 저쪽에 있을 겁니다. 종이 재질은 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노림이 아니냐고 말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지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최대한 확인된 사실 위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때까지 확인된 사실 얘기 안 했나 그건 아니고, 확인된 사실 얘기했지만 가끔씩 감정적으로 막 여러분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자제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저는 그냥 저도 꾸준히는 할 건데요. 조금 약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론사에서 이거 막 터뜨리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막쫙 모여놓고 그 실험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터뜨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늘 발견된 거랑 비슷하게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현장에서 포튼 용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장을 사진 촬영을 했습니까? 아니 못했다고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일부 촬영의 여지를 만들었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환경이 이 개표가 원활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 잠깐 촬영을 허가했다가 하지 말라고 하고 한 명만 촬영하게 했는데 그 한 명도 변호사님으로 해서 변호사님도 바빠가지고 진행하느라 촬영하느라 바빠서 촬영을 거의 못했어요. 그냥 거의 중요한 거 다 못했습니다. 복잡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내는 뭐다 무시할 거예요. 그렇지. 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냥 조용히 입만 닫고 있어도 저쪽이 유리하게 될 거예요. 제안을 하면 참관인으로 법정에 들어가셨으니까 많은 유튜브들을 한번 집합해서 그 대표로 들어가셨으니까 브리핑을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전체 유튜브 기자들이 불러갖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진짜 불가능한데. 이게요. 지금 저 유튜버들을 노출을 안 시켜요. 그냥 알고 찾아오면서 구독자. 저기 일단 제가 노출이 안 돼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노출은 안 되죠. 개인적인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가. 개인적인 상황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네요. 안에 참관인으로서 다 보고 여러 가지 또 느끼는 바, 또 실질적인 또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말은 확인되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 속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아주 좀 기본적인 건데요. 상대 측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는 거였고요. 저쪽에서 뭐 그냥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척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13분이죠, 변호사님. 저는요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제 개인 생각하는 자유니까 저는 변호사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변호사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일치된 생각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썼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썼을 때는 그에 따른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오늘 얻은 수확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얻는 것과 이런 것을 판단하신 변호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저는 어떤 측면을 또 마음속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각자 여러분들도 각각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변호사분들도 우리도 진실을 밝혀지는 걸 원했을 겁니다. 가깝게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 각자가 정말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 어느 정도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좀 그래도 좀 조율을 많이 해가지고 일치된 모습을 해서 선관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꺼려하는 것만 파고들면 됩니다. 변호사들 몇 명이 사전에 그 질문이나 내용이 어떤 상황이 올 땐 같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모양은 그 사전에 준비된 그런 자세는 없었던가 봐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좀 제가 이 부분은 뭐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시든지 물어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진행된 절차에서도 얻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얻은 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어떤 그 변호사의 편도 아니고 어떤 변호사를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또 앞서 얘기하신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뭐 발언을 뭐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더 함께 작전 짜고 조율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저들이 방해하려고 야려 부리는 거에 끌려가서 그런 상황에 벌어진 거 자꾸 그 아닐까요? 유도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증거가 발견된 거는 전부 거기에 참관한 변호사나 참관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아니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리고요. 처음에 이런 안을 냈던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안을 냈던 사람도 있는데 선관위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그게 함정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발짝 물러선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것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 안 해요. 예상되는 게 이제 일반 언론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해보니까 별거 없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시아님, 그리고는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이 대구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 대전에서도 오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기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오시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밖에서 야유하는 거 응원하는 거 들립니다 안에 들리고 뺑가리도 다 들리고 지금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그런 게 저는 잘 몰랐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판사들은 의식 안 한 줄 아는데 그게 의식이 됐으니까 재검표도 또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것도 잠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미국을 좀 못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금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그냥 쐐기를 박으려고 좀 급하게 지네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면서 급하게 자기는 급하게 한 걸 수도 있고요. 다른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 그냥 추측일 뿐인데요. 추측성 발언은 제가 안 할게요. 어쨌든 미국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미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하세요. 얼굴이 영 그냥 불편 없으시죠? 조시아님, 식사하러 갑시다. 저랑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일단 사진을 찍기는 찍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 찍긴 찍었는데 변호사님 중에서 대표로 한 분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외부 공개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해주려는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부나 온도나 성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가져올까? 내가 왜 알아? 여기 앉아서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거 주시네.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조금씩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대법까지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사야TV, 모르드게TV, 주의길TV, 엘리야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드게 TV 해야 되나? 조시아님 식사 하러 갑시다.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날 쓰셨어요? 아니, 혹시 읽으셨죠? 빨리 놓으셨네.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그거가 그냥 답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서 여쭤보고 와야 되겠다. 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고요. 아직 ING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안쪽에서 통보가 나와야만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그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